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최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전혜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낭독의 발견. 네. 늘 새로운 또 모습으로 우리 친숙한 전혜연 기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테고요. 전혜연 기자와 함께 두 분도 모셨습니다. 이종태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종태입니다. 네,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차영석입니다. 네. 자, 오늘 그 전혜연 기자가 국민연금 퇴직금과 관련한 Q&A를 준비했다고요. 네. 이번에도 실려있죠? 네, 이번 네. 최신호에 실린 그렇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제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 국민연금 뉴스는 항상 댓글을 그렇죠. 부르는 뉴스인데, 뜨겁죠? 예, 최근에는 이제 퇴직금 전환제라는 게 좀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기업들이 이제 한 달에 월급의 12분의 1, 그게 계산하면 8.33%가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직원 퇴직금으로 적립을 매달 합니다. 네네. 근데 이 8.33% 중에서 3%만큼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노사가 각각 4.5%씩 네. 월급의 9%를 내야 하는데요. 네. 월급이 100만 원이면 이제 45,000원씩 9만 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랑 개인이 45,000원 내고 기업이 회사가 네, 45,000원 내고. 네. 전부 다 9%죠. 합해서 네, 9%. 네. 근데 이제 이와 별도로 기업이 이제 매달 83,000원 정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이 중에 3만 원, 그러니까 월급의 3%를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자는 그런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제 12만 원이 되겠죠. 9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보험료율이 12%가 되는데 대신에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돈은 월급의 8.33이 아니라 5.33%로 줄어드는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이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좀 여론이 와글와글했었어요. 근데 여론이 와글와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흔히 이제 댓글을 보니까 뭐 조삼모사다 이런 예, 얘기가 예. 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걸까요? 예,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노후 보장을 음.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음. 결국은 받을 퇴직금은 줄어들고 그렇죠. 그거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댓글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 제안이 왜 나왔냐면 이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이 되거든요. 이 뭐 고갈 자체는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설계 자체가 좀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벌면 대충 40년 동안 매월 9만 원을 내서 네. 나중에 은퇴하고 한 20, 30년간 매월 40만 원을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는. 지금 이제 구조 자체가 네, 언젠가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예. 한 40년 분다 치면 매월 통장에서는 4.5% 그러니까 그렇죠. 45,000원 예, 나가고 예. 회사에서 45,000원 예, 하니까 예. 9만 원을 내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20에서 30년 동안 한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그래서 매월? 네. 예, 그래서 보험료율이라 하면 9%가 되는 거고 자기는 4만 5천원을 내지만 그죠? 그렇죠. 회사 합해서 9% 내고 예. 그다음 40만 원씩 계속 받으니까 전체 100만 원에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40%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충 40년 동안 매월 9만 원을 내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볼 때 20년 동안 한 18만 원 정도만 받아야지 퇴직한 이후에 대충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40만 많이.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혜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설계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국민연금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일 불안한 게 고갈되면 어떡하지? 나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고갈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되는 거라서 그게 뭐 특별히 잘못해서는 아니고요. 이미 고갈된 나라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유럽의 뭐 여러 나라들은 그 고갈되고 나서 그 시점에 젊은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걷어서
그 은퇴자들한테 주는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부가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부과식.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적립과 부가가 좀 혼합이 돼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고갈 시점이 되면 이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60년, 그러니까 고갈로부터 3년 뒤 가입자들은 소득의 26.8%를 보험료로 내야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인 경우에 반이겠지만, 네, 네. 예, 예. 와, 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참, 2배 가까이가 지금은 아까 이제 뭐. 거의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예, 지금 예. 9%인데 지금 예, 그렇게 예. 되면. 예, 예.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음. 결국은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는 네. 데요. 그래서 보통 현 시점부터 한 70년 뒤에 음. 고갈되지 않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재정 추계를 5년마다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작년에 재정 추계를 했는데 지금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고갈 시기를 이제 70년 뒤니까 2088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57년에서 88년으로 늦추려면 지금 보험료율 9%를 16% 선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 예, 이미 뭐 2배 가까이는 올려야지. 그러네요. 이게, 예, 70년 뒤에 고갈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퇴직금 전환 문제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건가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사실 지금 뭐 가입자들은 이제 나중에 받을 사람들은 네. 오히려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기를 원하거든요. 네. 뭐 한국노총이나 여러 가지 가입자 단체들이 있는데, 근데 소득 대체율을 한 45%로 올리려면 보험료는 18%, 그리고 50%로 올리려면 20%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 부담이 많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18%로, 그러니까 9%에서 18%로 올리는 게 아니고 9%에서 보험료를 18%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아니죠. 뜻이죠. 아니요. 아닌가요? 18%로. 네, 그러니까 네. 9% 아, 포인트. 그래요?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 올려야 된다. 현재 2050년에 이제 적립금이 구할되어 돼 있잖아요. 57년에. 근데 원래 우리가 이거를 계획을 할 때는 국민연금에서는 70년 뒤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목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일종의 저금통과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가 돈을 넣지 않습니까? 이게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돈을 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연금급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계가 뭔가 하면은 저금통으로 들어가는 돈과 나갈 돈을 미리 예상을 해서 쭉 보는 거죠. 그래서 2088년에 고갈시키는 것으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좀 전에 전영훈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45%, 즉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이제 은퇴 이후에 45만 원씩 받도록 하려면은 지금 보험료율을 18% 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18%로. 예. 18%에서 20%까지는 가줘야지 이제 그 예, 정도는 소득 대체율 받을 45, 수 50%를 있다라는 거죠. 예. 아, 근데 이게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30일부터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논의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기구 산하 조직인데요. 여기에 이제 노사정과 공익위원 뭐 등등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월을 논의를 했는데 4월까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여러 가입자 단체들은 이제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2%로만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영계는 너무 부담된다 보험료 올리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래서 현행 유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사측도 뭐 보험료 별로 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내는 건 조금 내고 싶고 받는 건 많이 받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죠.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낼 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여러 쪽,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이 보험료에 관해서는 다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소득 대체율은 45%로 올리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그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전환제입니다. 근데 45% 하려면 18%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3%포인트는 퇴직금에서 떼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노사가 20년 동안 0.15%씩 보험료를 인상을 하면 그게
합치면 총 6%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 대체율 45%로 올리면서 보험료도 9%포인트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약간의 중재안 같은 거를 낸 거예요. 그래도 진짜 그 댓글에 많은 분들이 와글와글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제한이 안 그거군요. 되는데. 소득대체율 본인은 45%로 가자. 그러려면 보험료율을 18%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걸로 할 때 일단 3%는 퇴직금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그 올라가는 18%까지는 20년 동안 0.15%씩 조금씩 네, 올려서 네. 매년 가자. 그렇죠. 매년. 네.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금에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험료율 것도. 올리는 예, 거를 예. 전제로 하고서 가자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45% 소득대체율 가기 위한 그리고 보험료율 18%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간 단계로 퇴직금을 3%를 네, 갖다 쓰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인상 네. 충격이 크니까 좀 완화하자, 이런 제안. 근데 이제 어쨌건 이런 중재안을 내놨을 때 반응들은 어떤가요? 네, 뭐 이런 제안을 했고 이제 4월에 논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네. 묻혀 있다가 최근에 좀 다시 재개가 돼서 8월 9일에 경총이 좀 한번 이걸 검토를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네. 올라왔는데요. 결국 한국노총 쪽에서 검토를 해본 뒤에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제 퇴직금은 임금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규정이 돼 있다. 이건 일종의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이게 복지랑은 차원이 다를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라고 이제 퇴직금 재원을 이제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연금처럼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 여전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여기서 몇 퍼센트를 떼서 이런 게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고, 경영계도 뭐 노동계가 그렇다면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일단은 약간 해프닝으로 좀 지나간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손 안 이제- 받겠다고 하면 이거 지금 뭐 진전도 안 되는 거고. 예, 그게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게 이 특위 자체도 이제 끝나요. 곧 30일에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요. 8월 30일이요? 예. 안 남았네. 거의 우리 이거 공개될 즈음이면 거의 끝나가는 그러게요. 시점이겠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어쨌든 그 다수 단체들이 얘기했듯이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2%만 올리는, 뭐 그게 다수한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경영계의 주장대로 소수한, 그러니까 현행 유지하는 게 소수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꼭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올린다면은 보험료율은 12%만 올려도 정말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안이 특위에서 논의되는 안이 이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국회로 갑니다. 네. 그렇겠군요. 예, 국회 논의를 거쳐서 연금 관련 법안이 예.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국민연금이 그 고갈되는 시점, 아까 70년을 예상하고, 어쨌건 현실적으로 소득대체 4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은 불가피한 건데, 이 40%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느냐가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관건이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금은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재정 추계 상으로는 지금 40%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보험료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게다가 인상을 하자고 하니까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지금 뭐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신뢰가 굉장히 바닥이잖아요. 굉장히 뭐 액수도 적다,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연금을 좀 강화해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 네. 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뭐 70년 뒤 재정 추계라고 하는 것을 뭐 그게 뭐 진짜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약간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7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 아무튼 뭐 40몇 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과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몰랐겠죠. 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70년 이후를 이렇게 재정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낮추자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신 거고 또 그분들은 이제 좀 전에 전혜영 기자가 말씀하신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 국민연금 제도의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크니까 소득세를 올리자. 보험료율은 적당하게 뭐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일이라는 게 이제 한 70년 뒤를 상정하고서 미래의 일을, 미래에 그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현실의 것을 바꾸자. 이렇게 논의가 오는 건데, 미래는 너무나 멀고, 그 미래 자체도 굉장히 불확실한데, 지금 나의 월급에서 나가는 그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딱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괴리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참 피부에 잘 안 다가오니까 얘기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70년 후까지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불신감이 커지는 게 서구 이제 사례들을 보면 아까 그 이미 고갈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례를 듣고 또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그만큼의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말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인데 노후에 대한 게다가 전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예. 자영업자라 난 내가 다 부어요. 예. 얼마나 이 문제가 자영업자일 수도 민감한지 있죠. 몰라요, 예, 지금. 예, 예. 근데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체감되는 국민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근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건 보험료는 좀 적게 내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도 예.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더욱 이제 고갈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어쨌건 이제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댓글은 뭐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고 그냥 내 돈을 돌려달라 이제 이런 게 가장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목돈 받아서 다 써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전문가 중에 이제 보험료를 네. 올려야 된다는 쪽에서는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현 세대도 나중에 받기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맞아요.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지금 올리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초연금을 올리는 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평등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오건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 저희 대표적인 필자기도 경우인데, 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생애소득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더 많은 연금을 받잖아요. 네. 물론 일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노동시장 중심부 계층에 유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5만 원 정도인데 2021년부터는 3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초연금이 오히려 정말 뭐 자기가 부어서 받는 국민연금보다는 더 재분배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좀 그대로 40%로 두되 보험료율을 한 12% 정도까지만 올리고 기초연금을 한 50만 원으로 인상하자. 이제 이런 주장도 있긴 그거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 제가 조금 한번 네. 게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아마 지난해인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네. 평균 아마 4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38만 원, 40만 원인가 그런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용돈이죠. 그렇죠. 예, 물론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저한테 큰 돈입니다. 아, 예. 근데 저한테도 커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용돈 연금이라는 말씀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기초연금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1년부터 30만 원 선 올라가니까 네. 합치면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원래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네네.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미 그 퇴직금을 회사 적립을 해주지만 회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금융회사에 맡기는 거죠. 맡겨서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연금 형태로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연금 형태로 받는 사람이 아마 2%가 안 되죠? 전혜영 기자? 예, 거의 뭐. 일시불로 퇴직금 바로 받아가는 사람이 한 98%. 예,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국민연금 3층구죠. 근데 기초연금이 있고 그 위에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 있는 거죠. 물론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뭐랄까 아까 전혜영 기자가 표현했던 바 노동시장 중심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오랜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좀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구조를 갖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퇴직연금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것 같은데 또 일반적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쨌건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국가가 준비해야 하고 이 문제를 빨리 좀 어떤 결론을 8월 30일까지 이제 특위가 활동한다고 했는데 뭐 단박에 결론을 내지는 않겠지만 이게 조금 더 여론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어놓고 다양한 방법도 좀 제시해서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특위가 어쨌든 다수한 소선으로 가게 되면 이게 완전 합의가 아니다 보니까 국회에서 사실은 원점으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많고 또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보험료 올리는 식의 개혁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기초연금 올리는 건 또 세금을 우리가 많이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근데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세금 인상 없는 복지는 사기다 이런 얘기가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없이 어떤 것들을 그냥 얻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데 이번 시사인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노인 빈곤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국가의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서비스, 공공의 서비스들이 좀 잘 체계를 잡고 갖추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퇴직금 전환제는 어쨌든 공익위원이 특위 안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이게 현실화되기는 좀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않을 수 있죠. 특히 지금처럼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거는 후불노동이라는 생각이 강한 후불임금, 후불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렇죠.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필요한데 쉽게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거면 뭐 당장 보험료 18%로 올리는 것도 동의가 어려우실 것이고. 이 구조를 이렇게 짜놨으면 보험료를 지금 적게 내고 어쨌든 용돈연금이라고 하긴 하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고 지금 부은 거에 비해서는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구조대로라면은 국민연금을 내는 거는 개인한테는 지금에서는 경제적인 선택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리하죠. 유리한 거죠. 지금 수익비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지금 그걸로 봐서. 그러니까 다른 사적연금보다.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을 내는 거는 개인들한테는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국민연금 안 내고 그냥 나 월급에서 국민연금 안 깠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단지 어떤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너무 가입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금 상태에선. 근데 그보다 전혜원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 시민단체나 가입자단체에서는 소득 대체율 인상을 과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나요? 소득 대체율 인상하는 거. 이종태 팀장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세요 그냥. 아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을 강화해서 그렇게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했을 때 결국은 국민연금에 많은 돈을 부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 중심부에 좀 유리한 제도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은 아무래도 더 안정된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거는 이 정도로 하고 기초연금을 아까 말씀드린 그쵸, 대로 올리면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소득 하위 70%는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재분배를 바꿔나가자는 것이 주장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소득대체를 올렸는데 보험료를 충분히 못 올려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국민연금에 투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견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특위 논의가 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회로 넘어갑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현재 특위에서 논의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 아니면 그대로 두자 여기 갇혀 있다는 거죠. 갇혀 있고 예. 실제로 소득 대체율을 올릴 때 분명히 보험료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쵸. 예,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예. 지금 아까는 제가 잠시 70년 후를 추정하는 것의 불가능성, 무의미성을 네. 강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은 예컨대 누구나 자기 20, 30년 뒤의 일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이 연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지금 현재 가능한 추계를 앞으로의 추정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특위에서 현재 이 특위에서 뭐랄까 어떤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이 재정 불균형 문제 이 부분도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회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덜 논의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조금 12%까지 올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되고 이게 있으니까는 이제 그 국민연금도 공적인 어떤 영역에 전 넓은 범위 복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 너무 어떤 정치적으로 휘말리니까 이제 내년 총선 겨냥하면 이제 이 인상률을 갖고도 각 정당별로 입장이 또 달라질 테고, 그러니까 이걸 왜 올려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그 어떤 정당의 어떤 정책과 당락에 이게 악용돼서는 안 되고, 진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게 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접어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나이 드는 것보다는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도시가 사라지고 있고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막 이게 현실로 눈앞에 닥치고 있는 건데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어쨌건 오늘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고요. 또 8월 30일까지 활동하는 특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그 소득 대체율과 관련한 인상폭을 올릴지 뭐 제자리를 둘지 또 어떤 대안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팟캐스트 유튜브 공개될 쯤 되면 그쯤에 이제 네. 이 어쨌든 회의가 종료가 되니까 그때 네, 뉴스가 좀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그 뉴스가 어떤 맥락인지 약간 보실 때 이 팟캐스트랑 유튜브 참고하시면 네. 좀 이런 이해가 될것 맥락이구나. 같아요. 그냥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상황은 전혜영 기자가 다시 취재를 해가지고 예. 또 한 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낭독해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낭독이 아주 선언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 시사인사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국민연금 정말 뜨거운 이슈죠. 여러분들께서도 내 문제니까요. 좀 직접 관심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 문제이지만 함께 같이 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내용, 얼마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에 또 준비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국민연금 편
전혜연 기자, 이종태 기자님, 그리고 차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